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와, 어느새 벌써 8월 첫째 날이네요.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유종의 미를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일요일은 대형주를 설명해 드리고 있죠. 사실 현재 상황이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첫째 주 주요 증시 일정 그리고 대형주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일단 대형주를 지금 사실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형주 선별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보면 시총 금요일에 시총 1위부터 상황을 보면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뭐 차트 완전히 다 깨져 있죠. 완전히 역배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여기 5일, 20일, 60일, 120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5일이 메뉴에 있고 20일이 두 번째 있고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정배열이고요. 반대로 있는 게 역배열인데 삼성전자는 완벽한 역배열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고 보통은 제가 그리고 매매를 기준으로 할 때 21선을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이고요. 네이버는 그나마 네이버는 정배열이죠. 정배열인데 현재 21선에 지금 터치를 하고 있죠. 21선에 터치를 하고 있어서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만약에 월요일에 21선을 이탈할 경우에는 사실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매도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21선 기준으로 올라섰을 때는 상승 추세고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하락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형주 매매는 21선, 여기 21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도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시총 1위부터 10위 기업들 중에서는 LG화학만 그날 증거사 리포트가 좀 좋게 나오면서 살아남았지만 그래도 뭐 이동평균선 자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이죠. 그만큼 전체적인 상황이 대형주가 다 좋지 않다는 얘기고요. 뭐 셀트리온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근에 조금 나왔고 시총 11위부터도 마찬가지고 코스닥은 그나마 좀 낮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은 금요일처럼 안 좋은 장에서도 1.7%나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카카오게임즈 이런 데는 여전히 좀 좋죠. 펄어비스 이런 게임주도 좀 좋은 편이고 SK 머티리얼즈도 괜찮은 편이고요. 에코프로비엠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이 제일 위에 있고 21선 다음 60일, 121선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아무래도 뭐 배터리 소부장 자체가 섹터가 강하기도 하지만 에코프로비엠은 에코프로, 그다음에 에코프로 HN까지 기업주가 순환매로 돌면서 그 강세를 더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기준으로 좀 종목을 뽑아보려고 하고요. 8월 첫째 주 일단 주요 증시 일정을 좀 말씀드리려는데 제가 매달 첫째 주에는 주요 증시 일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7월 16일 새벽 방송에서 에코프로 에코프로 HN 기업 분석을 하면서 1대3 무상 일정을 제가 공유를 해드렸죠. 30일 정도의 이제 무상증자 일정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었는데 무려 1대3이었어요.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방송 이후에 150%가 상승을 했죠. 에코프로 이 날짜가 이제 제가 설명해드렸던 날짜가 7월 16일에 이렇게 프로 HN 이렇게 있는데 그런 어쨌든 ESG 경영이 현재 화두기 때문에 인적 분할 되는 거 이제 주요 보고 무상증자 결정 이런 거 다 설명드렸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지난달에 사실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대형주 중에서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이제 16일이었으니까 16일에 제가 새벽 방송하고 그날 아침에 28%까지 올랐고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150%. 금요일에도 많이 빠졌다고 해도 3.5%밖에 빠지지 않았고 아래 꼬리까지 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뭐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약간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죠. 권리력 때문에 지금 3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주요 일정이 중요하다. 이번 주에도 뭐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크래프톤 이러한 주요 일정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매달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현재 한국 증시가 좋지 않은 상황은 뭐 당연 중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까지 폭락을 했기 때문이죠. 또 금요일도 수요일, 목요일에 조금 반등을 하나 했는데 다시 또 금요일 날 홍콩 증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폭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또는 미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지난주 내내 좀 조정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코스피는 거의 61선까지 내려왔고, 그다음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5일선은 이미 깨졌고 20일선에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죠. 일단 그런 부분도 있고, 대내적으로는 고환율, 환율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실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좀 큰 메리트 중에 하나가 좀 사라진 거예요, 현재 상황에선. 그렇기 때문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는 게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아마존이 7.6% 폭락을 했어요. 실적 자체가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쇼핑 기업 또는 인터넷 커머스 업체 전체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도 뭐 관련된 기업들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엔 코스피는 1.24%, 코스닥도 1.24% 오랜만에 큰 조정을 겪었고, 금요일 장에서도 사실 다우존스, 나스닥 다 하락 마무리했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 증시도 심천종합지수만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고 나머지는 또 큰 하락이 있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 증시는 사실 뭐 저도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는 여러 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성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게 봐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일을 겪으면 다시 여전히 뭐 사회주의 국가의 한계를 또 느끼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 증시에 대한 성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을 때 조정이 좀 끝나는 시점에는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도 말씀드렸던 대로 1.3% 이하는 별로 좋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이런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되는 것들이고, 다만 이제 7월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큰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8월 달에는 그래도 장이 좀 회복되지 않을까, 중국 증시 상승과 함께 어느 정도 회복이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제가 오히려 더 걱정하는 건 환율이죠. 이렇게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은 외국인 수급에 제한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8월 달에 주요 일정을 좀 보면은 일단 중국 증시가 안정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바이든 그 인프라 투자 법안이 월요일, 화요일 정도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 의회는 통과는 됐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월요일, 화요일에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미국 증시 전반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거고, 그럼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까지도 수급이 넘어올 수가 있고, 그 MSCI 이제 리밸런싱도 재편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편입되는 종목들 그리고 편출되는 종목들을 또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재용 씨의 그 8.15 사면, 뭐 가석방이든 사면이든 어쨌든 거기에 따른 지금 삼성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만 사실 못 가고 있고 삼성전기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물론 개별 실적도 좋지만 이렇게 어쨌든 오너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서 좀 더 상승력이 있는 거고, 뭐 삼성전자도 거기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또 상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8월 15일 이벤트가 남아있고, 카카오뱅크 이번 주에 이제 신규 상장하는 것,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 내일부터 공모주 청약이 있죠. 일반 청약이 있어서 이 청약 경쟁률이 높다던가 뭐 공모가가 좀 우향 된다던가 뭐 말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따상이 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무래도 증시 전반에 좀 투자에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말 그대로 신규 상장했는데 막 폭락을 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투심에 좀 위축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7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죠. 반도체라든지 이런 차 수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크래프톤 일반 청약 말씀드렸고, 8월 2일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었던 그 하이브의 이제 위버스, 메타버스 위버스에 블랙핑크가 이제 들어가는 8월 2일 날이고, 뭐 소소한 이벤트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고, 8월 3일 날도 이제 이것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데, 미연준의 그 의원이죠. 그러니까 미셸 보우만이 이제 연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사실은 특이사항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FOMC 회의 자체가 크게 달라짐 없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목은 해야 되고, 8월 5일에 카카오뱅크 신규 상장, 저는 이 부분을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거의 막바지가 돼가죠.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이 이제 이번 달로 다 마무리가 되는데, 8월 2일에는 뭐 롯데 정밀화학, 그리고 8월 3일엔 코오롱인더, 그 다음에 8월 4일엔 카카오 게임즈,
그다음에 뭐 SK I 테크놀로지, 뭐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관련된 산업군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에 대형주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주요 증시 일정과 맞물려서 크래프톤이 이번에 어쨌든 고가로 상장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여기서 뭐 따상을 하거나 따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사실은 공모가로만으로도 어쨌든 1위가 되죠. 게임 업체 1위. 그러다 보니까 게임 업체 전체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 우리가 이제 하이브를 생각하면 되죠. 하이브가 사실은 상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저평가를 했는데 하이브가 10조 이상으로 상장됨에 따라서 지금 뭐 SM도 그렇고 다 이렇게 막 1조밖에 안 하던 것들이 1조 미만이던 것들이 2조, 3조까지 이렇게 가격이 상승이 됐죠. 그러한 영향을 크래프톤이 미칠 가능성이 있다. 게임주에. 물론 게임주가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었던 것도 있죠.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적에 따라서 고평가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게임주들 전체에 메타버스 소재와 함께 더불어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지난번에 추천했던 NC소프트가 사실 상당히 못 가고 있다가 다시 이제 최근에 그 일정이 블레드 온 소울 일정이 잡히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를 이번에 선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정배열이면서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좀 했습니다. 매출액 당연히 좋고요. 매출액 괜찮은 편이고 블레드 온 소울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래서 8월 26일에 블레드 온 소울이 출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그 기대감으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일평균 매출을 약 한 50원 정도로 이제 보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가 어쨌든 127만 원으로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한 40% 정도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앞으로 이제 23년에도 이제 23년, 24년에 늘어날 게 더 중요하죠. 현재 시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도 지금 저점에서 거래량을 높여가고 있는 것들, 물론 차트 자체는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그냥 워낙 많이 최근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고, 그래서 충분한 기간 조정을 겪었다, 월봉으로만 봐도. 그래서 이제 고점 대비 27% 현재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신작 재료와 맞물려서 이제 게임주 전체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인 수급 동향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마블, 아무래도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8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가격 저항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좀 낮은 대형주들 중에서도 좀 주당 가격이 좀 낮은 가격을 원하시는 분들은 넷마블이나 카카오 게임즈를 선호할 텐데, 뭐 M게임을 같은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넷마블 같은 경우도 시총은 11조고 매출은 당연히 상승하고 있고요. 재무제표도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이제 다수의 신작이 출시 예정으로 나왔는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은 한 매출액 6,900억 원, 영업이익을 한 927억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가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NC소프트는 이제 하이브, 카카오뱅고,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차트상으로 봐도 정배열이고 점점 상향하고 있는 우상향 추세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고 신작 재료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봉으로 봐도 뭐 고점 대비 마이너스 47%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급도 기관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성화학인데, 효성화학은 사실 제가 지난달에 추천한 이후에 상승을 굉장히 많이 했다가 최근 들어서 그때 한번 한 7%씩 효성 순환매 돌면서 빠진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는 사실은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전 좋게 보고 있고, 실적은 계속 지금 2분기 실적도 괜찮은 상태였고요. 영업이익이 사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실현했다라는 부분이 오늘자 리포트로 나왔기 때문에 8월 2일이 이제 장 시작하면 이 리포트들에 따른 또 수급들도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효성 TNC, 효성 뭐 중공업까지도 한번 순환매로 다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일단 효성 기업과 그 다음에 제가 그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 순환매도 있어요. 기업들이 다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회사들이, 그래서 이제 어떤 한쪽이 상승을 하게 되면 기업 순환매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영업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이고요. 재무제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봐도 여전히 정배열이고 현재 21선을 터치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실적 재료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파로 해서 다시 21선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뭐 기관 수급 여전히 외국인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코프로비엠인데, 에코프로비엠은 워낙 강했죠. 이번 달에 강하다가 지금 잠시 이제 주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있다라고 보고 있고, 매출액도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좋아서 올라가고 있고, 목표가도 지금 26% 상향 조정해서 34만 원으로 됐고, 하반기에 이제 유상증자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반영한 금액이라는 것들, 그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간 실적 추이 같은 것도 아무래도 에코프로와 이제 에코프로 HN과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배열 차트 그리고 그룹주가 강세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강세고, 그 배터리 소부장 쪽이 또 업종 강세도 있잖아요. 물론 한 2, 3일 정도 지금 중국 여파로 인해서 그 조정을 겪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밀리지 않고 있는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고, 현재 지금 지난달에 5월달에 20%, 6월달에 20% 올랐고 7월달에 월봉상으로 36% 올랐는데, 물론 56% 정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는 대장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차트상으로도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우주산업 쪽으로도 아무래도 뭐 포르쉐도 좀 우주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스페이스X에 이제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9월 달에 또 민간 우주 항공 또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항공 우주나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일요일 대형주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 새벽에는 다시 그 데이 종목, 그다음에 시황 분석 이런 것들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도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전체적으로 스터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